안녕하세요, 구지코입니다. 오늘은 호주 비자 연장. 안녕하세요, 구지코입니다. 안녕하세요, 구지코입니다. 안녕하세요, 구지코입니다. 오늘은 호주 비자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 영상은 호주 비자 신청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영상 아니고요. 그냥 비자 신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. 사실 호주든 뉴질랜드든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실 때 대행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요즘에는 무료로도 유학원에서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대행을 많이 하시는데요. 저는 비추입니다, 비추. 사실 이게 비자 신청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. 별거 아닌데 내가 영어 못한다고 해서 괜히 무서워가지고 괜히 내가 하면 떨어질까 봐서 이제 대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게 힘든 거고,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 성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, 근데 사실 비자 신청 자체에는 어려운 게 없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그냥 지레 겁먹고 대행을 신청해 버리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차피 가면 그만이니까 뭐 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,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. 비자 신청도 스스로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. 그게 무서우면은 그 나라에 가서 영어 쓰면서 어떻게 할 건데,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무료로 해주는 데가 많지만 이제 유학원에서 만약에 그걸 무료로 해줘. 근데 글쎄요, 저는 그걸 대가 없이 해주는 곳이 있나? 좀 유학원 연계하려고 그러고 막 홍보하려고 하고 할 것 같은데,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. 그쵸? 근데 심지어 정말로 공짜라고 해도 저는 비추예요. 그거부터가 워킹홀리데이의 시작입니다. 첫 단추를 잘 깨야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뭐 제가 저주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. 예전에 이제 무료 대행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런 거에 돈 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, 요즘에는 무료라고 이제 홍보하는 곳들이 많아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개인의 자유니까, 저도 사실 무서워서 뉴질랜드 대행을 신청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협회에 2000년대 중반, 2006년, 2007년 막 이쯤에 워킹홀리데이 협회를 가입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회원비만 10만 원이었고 대행비는 별도였어요. 그런데 제가 왜 가입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. 도움 1도 안 됐는데. 일본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쓰는 게 많아요. 여행 계획서랑 자기소개 같이 무슨 아무튼 서류 쓰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본 그 워홀을 3번 신청했다 다 떨어졌거든요. 2번 다 대행으로 해서 떨어지고, 제가 혼자 했는데 또 떨어지고.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서 떨어졌을 거면 대행해도 떨어집니다.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어쨌든 간에 대행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고쳐두는 것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. 사실 대행이란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일본도 이제 준비를 해봤지만. 근데 영어권은 어떻습니까? 그런 거 쓰는 거 없어요. 그리고 보통 이제 비자 신청이 신체 검사 받고 또 개인 정보에 대한 서류 준비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폼 하나만 작성하면 되는 건데 그걸 대행을 뭐하러 합니까? 그거 요즘에 인터넷 블로거만 찾아도 다 나와요. 뭐 써야 되는지. 혹시 모르면 뭐 번역기라도 쓰세요. 어차피 다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. 요즘 인터넷 너무 발달되고 정보 공유해 주시는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뭐든지 하기 쉬운 세상이잖아요. 그냥 조금만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타이핑 몇 개 하기 귀찮아서, 그 검색하는 거 좀 귀찮으셔서 그런 거잖아요. 그쵸? 여러분, 이런 거 작은 거에 귀찮아하면 워킹홀리데이 못해요. 의미 있는 워킹홀리데이 절대 못 보내실 거예요.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. 아무튼 뭐 대행하시는 분들이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고, 웬만하면 아직 안 가신 분들 중에서 이제 대행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첫 단추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알아보시고 비자 신청 한번 해보세요.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. 또 삼천포로 빠졌네요.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 뉴질랜드를 준비를 할 때 대행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대행비가 13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뭘 쓰는 게 없고 개인 서류 준비하고 그냥 폼 좀 쓰고 뭐 이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. 근데 하고 보니까 뭐야, 대행 신청했으면은 걔네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?
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.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아주 도둑놈들이야. 내가 특히 워킹홀리데이 협회 너네 진짜 죄송합니다. 야, 이 사람들 진짜 사기꾼들이야. 예전에 무슨 일본 그거 준비할 때는 무슨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는 둥, 그것도 택배로. 미친 거 아니에요. 인감도장을 누가 택배로 보내. 시간이 없다는데, 그 워킹홀리데이 협회는 서울이고 저는 화성에 살아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. 엄마 인감도장이어가지고 엄마가 시간이 없으셔가지고. 그런데 엄마가 정말 시간 내서 이제 일까지 쉬고 서울까지 가서 인감도장을 가져갔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? 인감도장 필요 없대. 미친놈들 아니야? 나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협회 진짜 이 새끼들 사기꾼이에요. 짜증나. 그때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. 그때 기름값이 얼마고 진짜 열받네.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서 열받았어. 그리고 제가 2019년 꿀팁,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한 벌써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2019년 7월 기준으로 3년을 머물 수가 있거든요. 완전 꿀팁이죠. 그 대신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농축업에서 종사할 경우에 해당되고요. 이 연장하실 때 이 농축업에서 그 종사를 하면은 무조건 비자 연장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게 이제 비자 연장 조건에 해당이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을 따로 하셔야 돼요. 근데 제가 이걸 안 해봐서 어떻게 직접 확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이 열심히 알아보셔야 돼요. 제가 아는 지인, 이분은 이제 한국인이 아니고 대만 사람인데 친구의 친구 얘기였는데, 비자 연장이 되는 줄 알고 농장에서 한 3개월 일을 했대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비자 연장 조건이 안 되는 농장이었던 거예요. 완전 사기죠. 근데 이거를 신고도 못하고 약간 되게 애매모호하게 됐대요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정말 운이 없으면 나쁜 사람한테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시니까 항상 이 그 비자 연장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한에서 알려드리자면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걸로 짧게 마치겠습니다. 안녕!